최근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선의 세베로도네츠크 인근 마을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러시아의 최신형 전술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부메랑처럼 180도 꺾이면서 발사 지점으로 되돌아와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자전 장비에 의한 해킹이나 교란 등에 의해 입력된 좌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저 장비의 오작동일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기술력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긴 했으나 이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북한과 중국이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포격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찬스크 남쪽의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 세베로도네츠크와 강 건너의 인근 마을에서 철수를 결정한 이후 더욱 격화되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올렉산드르 스트리우크 세베로도네츠크 시장은 대부분의 우크라이나군이 도시를 떠났다고 확인했으며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도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철군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몇 달간 타격을 받아 산산조각이 난 진지에 단순히 잔류를 목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본다면 우크라이나군은 병력의 손실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뿐인 시가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전면 철수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모든 보병부대가 도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포병부대가 더욱 거칠게 공격을 퍼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장사정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측이 참호를 파고 수비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교착 상태에 빠진 동부 전장의 전투는 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포병부대는 러시아군에 비해 병력의 수에서 큰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방 무기의 성능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내 전술로 밀어붙이는 러시아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질적인 면에서 크게 앞서야 한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드디어 미국에서 지원한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포가 도착했음을 알리며 불리했던 포격전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포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었던 어떠한 무기보다 사거리가 길고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이마스의 227mm 로켓 한 발에는 수류탄과 비슷한 위력을 갖는 자탄이 518에서 644개 가까이 들어가 있어 축구장 한 개 면적을 날려버릴 수 있으며 한 번에 6발씩 포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변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포의 중거리 유도 로켓을 탑재하면 사거리가 80km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중거리 유도 로켓은 비유도 로켓에 비해 위력이 다소 약화되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대폭 향상되므로 긴 사거리와 높은 명중률을 활용한다면 러시아군의 자주포를 일방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 시속 85km의 기동성은 다양한 전술을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곧장 실전에 배치된 하이마스를 활용해 러시아군 제20군 사령부를 타격했다고 보고했으며 이 밖에도 2개의 지휘소를 격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은 전장에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성과를 올렸고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와 남부의 주요 전장에서 무너지고 있던 포격전의 균형을 가까스로 되돌려놓는 데 성공했는데요.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가 가장 경계하던 서방제 무기가 압도적인 성능을 뽐내기 시작하자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스칸데르는 세계 최정 상급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미사일인데요.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재래식 미사일은 물론 핵 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는 엄청난 공격력과 순항 미사일에 비견되는 명중률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포물선으로 비행하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독특한 비행 궤적을 그리며 요격 미사일에 격추되는 것을 피하는 회피 기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발사 전 단계에 걸쳐서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특징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현재 해외에서는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오작동을 일으켜 비정상적인 궤도로 꺾이며 되돌아와 충돌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네티즌들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부메랑 미사일이라는 굴욕적인 이름으로 부르며 러시아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최첨단 미사일이 발성을 일으킨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벨고르드 주에서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목격되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미사일 공격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날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보된 영상에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에서 분해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 세계 국방부의 방산비리의 무서움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다며 엔진 고장을 일으킨 미사일이 비상자폭 시스템을 활성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2020년 외교정책 전문가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군사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론상으로는 꽤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개전 이후로도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 듯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유난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량한 모델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탄도미사일의 정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8강에서 상승 등 급격한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만의 독특한 특징이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탄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연하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 기술을 전수받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북한이 개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포착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같은 오류를 일으킨 전적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한민국 국방부는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발사한 화성 17형이 고도 20km 상공에서 갑작스럽게 폭발을 일으켰고 미사일 파편이 평양 시내에 떨어지며 주요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큰 소란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의 건물 지붕이 날아갔고 2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사태가 있었던 다음 주 북한은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2017년 시험 발사에 성공했던 화성 15형을 신형 ICBM인 화성 17형으로 속여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은 탄종별로 상승 가속도, 연소, 반분리 시간 등 고유의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탐지된 특성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이 화성 15형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아울러 발사 당시 순환 일대는 대부분 구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북측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청명한 날씨로 실제 발사 때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이 평양 주민들이 목격한 미사일 발사 실패 장면에 대한 유언비어 차단과 체제 안정을 위해 최단 시간 내에 성공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실패 이후에도 꾸준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군과 협동하여 동해상에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발사하며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양국군이 발사한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탄두에 900여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광범위한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미사일인데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우리나라의 대응 사격 이후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 시위를 완전히 멈추면서 휴지기에 들어간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놀랍지 않다면서 경각심을 갖고 대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삼축체계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삼축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포착되는 순간 원점을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그리고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대량 응징보복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 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M을 조기 전력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방부는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아시아의 안보 상황 속에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 위해 가속화에 돌입했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